어느 의자의 이야기, 나의 일생. 네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표피는 썩어 갈기갈기 떨어져 나간 지 오래고 3cm 두께의 푹신한 내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온 지 오래되었으며 내 얼굴에 굵은 주름살이 지고 탄력이 없는 피부는 일그러졌고 피부색은 내가 태어날 때와 전혀 다른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내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며 많은 일이 범벅이 된 내 일생을 돌이켜봅니다. 여러 형제와 태어난 나는 어느 날 정든 집을 버리고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내장이 울렁거리는 자갈길을 1시간여 달려 나는 젊은 부부가 사는 지하 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칸방 구석에 나는 자리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나와 짝을 이루어야 빛을 발하는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모서리는 상처가 나 있었고 상판에는 낙서로 지저분했습니다. 내가 새 보금자리에 들어간 지 몇 분 되지 않아 한 아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화가 잔뜩 난 아이가 갓난아기를 업고 있는 제 엄마에게 사납게 따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죽은 깨 투성이의 젊은 여자가 아이 앞에 무릎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 짝집은 하늘만큼 땅만큼 큰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고 젊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제 오빠가 우는 소리에 덩달아 울었습니다. 너의 새 의자에 앉아봐. 잠시 후 젊은 여자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울던 아이가 새우 눈을 뜨고 나를 보았습니다. 내 짝 의자는 저것보다 좋단 말이야. 아이는 또 징징거리며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너의 방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집에서 우리도 살 수 있어, 얘야. 젊은 엄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응. 젊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인간의 궁둥이를 내 얼굴로 반긴 것은 그 아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네 집은 제대로 씻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땀 냄새와 똥을 누고 제대로 닦지 않은 구린내와 지린 오줌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아이에게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감사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이가 아니면 나는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며 형제들과 몸을 포개고 따분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에 지쳤을 것입니다. 원래 내가 하는 일은 인간의 궁둥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나를 원래 용도 이외에 쓰기도 했습니다. 여간 개고쟁이가 아닌 아이는 기분이 좋을 때면 내 얼굴에 올라가 쿵쿵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여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내 얼굴이 푹푹 꺼지고 근육과 표피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이기에 나는 묵묵히 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은 아이가 가위나 칼로 내 얼굴에 난폭한 행동을 할 때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이가 놀러가고 없을 때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에게 젖병을 물려 재웠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바지를 벗더니 나에게 앉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이의 궁둥이 냄새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는 자세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나에게 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는 궁둥이를 내 몸 끝에 대고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 앉은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옷을 벗고는 남자의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원래 나는
한 사람의 궁둥이를 지탱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뒤엉킨 두 사람을 태우자 나의 네 다리는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고통을 더한 것은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한 사람은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나의 얼굴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닿았습니다. 냄새가 비릿하고 불쾌했습니다. 정말이지 나에게는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냄새와 무게 때문에 나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줘. 사내 아이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순간 주근깨 투성이 여자가 반사적으로 오뚜기처럼 그녀의 남편 허벅지에서 벌떡 일어나 치마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는 여자의 치마를 벌려 아랫도리를 가리더니 윗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아이에게 휙 던졌습니다. 신이 난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나를 도운 것입니다. 그 바람에 남자가 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점액성의 액체를 닦아주었습니다. 그가 깨끗한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의 아내가 아기 똥을 닦은 더러운 걸레로 내 얼굴에 묻은 그와 그의 아내 체액을 닦았습니다. 이런저런 냄새가 섞여나는 질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들과 몇 년을 사는 동안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점점 시들해지자 그들은 샛별이 영롱한 초겨울 밤에 나를 대문 박쓰레기통 옆에 버렸습니다. 똥파리들이 그곳에 득실거렸습니다. 똥파리들이 한꺼번에 내 얼굴에 앉았습니다. 그때 나는 인간들만 내 얼굴에 앉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똥파리 다음에 앉은 것은 생쥐였습니다. 담구멍에서 기어나온 생쥐는 고양이가 있을까 경계를 하며 살금살금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서 내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작은 동물은 야금야금 뭔가 씹으며 부스러기를 내 얼굴에 마구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모통이 저쪽에서 삼색 고양이가 살금살금 소리 없이 접근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생쥐는 먹는 것에 급급해 고양이가 접근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몇 초가 되지 않아 내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궁둥이를 위해 태어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참 묘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한 노인이 나를 질질 끌고 노인정 마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노인은 망가진 내 다리를 철사줄로 꽁꽁 묶어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노인과 노파들의 궁둥이 냄새를 실컷 맡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방귀쟁이였는데 그의 냄새는 오물차가 흘린 냄새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내 위에 앉아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잠시 후 병원차가 와서 그 노인을 싣고 간 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수군거리는 바에 의하면 그 노인은 그 길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여러 자식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자식도 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나를 포함한 노인정의 모든 의자들이 새 것으로 교체되고 나는 마지막 삶의 터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무학봉입니다. 무학봉에서 나는 늘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앉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람 구경하기 힘든 산 꼭대기였습니다. 산불 감시하는 남자들이 여러 번 교체했습니다. 그들도 나에게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얼굴이 반반한 파란색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초소 근무자는 이따금 나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궁둥이는 무게가 가벼워 나는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가는 몸입니다. 한 번은 내 배가 터지는 소리를 남자가 듣고는 나를 거꾸로 뒤집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얇은 합판을 이용한 내 배가죽이 터졌습니다. 남자는 그런 나를 나무 그늘에 놓았습니다. 며칠 후에 초소에 같은 성을 가진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초소에는 2개의 의자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그루터기에 앉고 한 사람은 플라스틱 나의 동료에 앉고 초소에서 일하는 남자가 나에게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는 드디어 임종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뱃가죽이 터지고 두꺼운 스펀지 내장이 튀어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의 일생이 끝난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궁둥이를 위해 열심히 나는 살았으며 말년에는 무학봉에서 고독하게 빈 의자로 지냈습니다. 열심히 살다 죽은 의자의 영혼에 스메타나의 나의 일생을 바치노라. 2005년 4월 9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